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고려 연방제를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제 지금 북한하고 저희하고는 휴전 중이잖아요. 저희의 주적은 미군이 아니고 북한이고, 그래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대남 전략을 계속 가지고 전략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남 전략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라는 내용이 조선 노동당 규약 전문 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쓰는 모든 정책과 전략들의 가장 기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 하에서 거기서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해석이 다 돼야 되는데, 북한의 그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 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그러면 북한이 내놓은 통일 전략도, 통일 전략인 고려 연방제도 이러한 기조 하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떠한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중간중간의 과정들이 계속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PPT 넘어주세요. 그래서 봤을 때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고려 연방제의 미혹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김일성 주체 사상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들을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의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맨날 미제를 타도하고 남한의 불쌍한 인민들을 해방하자. 라는 것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이제 남한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가깝게 경험해 보지 않았고 북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은, 조국 통일은 조선혁명에서 주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 그러니까 그들은 이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북한의 체제하로 남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혁명의 하나 과정이고, 그걸 하는 그 투쟁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이들은 해방과 혁명의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고 이것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 북한은 전 조선 혁명을 위한 민주화의 기지가 되는 거고, 북한이 기지가 되는 거고, 이 남한은 지금 미 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미해방지구인 거예요. 미 제국주의의 압제하에서 저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북한은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볼 때 남한은 해방과 혁명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이런 그 관점 하에서 계속 통일을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대남 혁명의 전략의 그 과정은, 보시면 가장 처음은 저희가 미제한테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미제를 축출해서 그 미제에 야합하고 있는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인민정부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이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이제 통일 방안을, 대남 전략의 하나의 전술의 하나로 고려 연방제라는 통일 방안을 내놓은 건데, 이제 미군이 계속 있는 하에서는 무력 적화 통일이 어려우니까 이들이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과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제도를 먼저 침략을 해서 대남 혁명을 일으키는 방법 중 하나로 연방제를 나눈 건데, 실제로 이제 고려 연방제라는 이 단어보다는 계속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저희에게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느슨한 연방제.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려 연방제는 1960년대 8월 14일에 김일성이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에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의 내용을 보면, 민족 통일 정부를 세우고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지역자치제, 지역정부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연방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연방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지역 정부가 있고 지역 정부에 자치권이 주어집니다. 이게 저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처럼 각 시도에서 각각의 장을 세우고 그 시도의 정책들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대표들을 뽑아서 연방 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는 이 연방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방 정부가 무엇을 갖게 되는 외교권과 국방, 군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연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역사상 사상과 제도가 다른 지역 정부를 두고 연방 정부가 수립된 예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김일성이 주장한 그 내용에 보면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는 그대로 독립적으로 존중을 해주고 그 위에 연방 정부를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연방제의 그 운영 원칙하고는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라는 거는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사상과 제도의 것들이 차이가 있는 데서는 연방 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 그런 전례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이 연방 정부를 주장한다 할 때 남과 북이 각각의 지역 정부를 지방 정부를 하고 이 보면은 남북한이 독립적인 지역 자치를 하고 남과 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김일성 주체 사상, 공산주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한도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위에 남북한의 동수의 대표를 뽑고 해외 동포를 뽑아서 그 위에 최고 의결국으로 연방정부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맹점이 있는 게 이 남북한 동수의 대표라는 것 자체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한의 국회의원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제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간첩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너무나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지 못한다면 이 고려 연방제는 너무나 설득력 있는 통일 방안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것은 대통령 선거에 이 벽보에 투쟁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노동자 폐지 그것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거 책자 보면은 이제 국보법 아무튼 시위하다가 잡혀간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체제로 대통령 선거가 한 몇 번만 더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붙어 있는 그 벽보를 보고도 놀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고려 연방제 같은 것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그 뒤에 나중에 정말 북한이 왜 고려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 뒤에 이제 전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는 요약을 해보면 주체 사상을 통일 철학으로 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원칙하에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을 한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자주는 자주국방입니다. 자주국방에서 이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이고 평화통일은 미군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대단결은 남한 내에 공산주의 활동을 보장하고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을 해주면서 활동을 하게 해주자. 그런데 이 뒤에 가면은 이 자주국방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고려연방제라는 통일 방안을 대남 전략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 있는 하에서 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무력 적화 통일이 여의치 않으니까 계속 방안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군이 남한에 없어야 군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군사적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속 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평화통일은 뭐냐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말로만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미군의 군사훈련을 못하게 하고 남한 내에서 군사훈련을 못하게 해서 남한군의 군사력을 저하시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주둔해 있는 그 미군과 그리고 계속 남한 군들이 저희가 이제 지금도 이번에 미사일 발사한 것 때문에 이제 뭐 무슨 이지스함이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배치됐고 막 이렇게 한 것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정말 욕설을 심히 담아가지고 계속 그 군사 훈련을 하지 못하게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저들이 말하는 그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군사 훈련을 하지 마라. 평화적인 분위기를 해치니까 군사훈련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군사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대단결은 너네하고 우리를 동등하게 인정을 해줘서 남한에서도 공산주의를 인정을 해줘라. 그래서 남한은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사상과 그런 너무나 많은 자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자유가 하면 너네 민주주의를 더욱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도 활동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산주의를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은 지금은 활동할 수 있게 못해도 많이 활동하시는데 정말 많이 활동하겠죠. 대놓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의 벽보에 지금보다 더 휘황찬란한 슬로건들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연방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계속 북한이 1960년대부터 그 고려연방제를 주장해오면서 근데 이 고려연방제가 계속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한에 안 먹히니까 조금 전략을 바꿔서 이름을 살짝 바꾼 게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그래서 이것을 연방연합제안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주장하면 그 내용은 뭐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 원칙의 기초에 북한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고려연방제 단계하고 조금 다른 건 무엇이 있냐면 그 전에 이제 연방제, 고려연방제라고 얘기한 거 그 방안에서는 연방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지역 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려연방제로 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연방제를 하자. 국가가 교류를 하고 연방제를 만들자. 지금 이 상태에 국가 교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방제라고 시작을 하고 계속 이제 연방제를 더 이제 고려 연방제 최종의 결과물로 나아가자라고 이들이 단계를 낮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회자가 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정책으로 나오게 된 거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고려민주연방국 창립방안으로 2000년 10월 6일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국가연합제안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 동일하다. 그것을 우리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보고 남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고려 연방제로 가는 것을 합의를 했다라는 것으로 계속 북한이 이제 이게 계속 선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은 그쪽에 이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고 그쪽에 이제 그런 침묵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그 두 개를 계속 이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그 남북 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낮은 단계 연방제를 남북한 공통의 통일 방안으로 한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실행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압박하고 그것을 선전하는 그 빌미가 바로 6.15 공동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14선언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6.15 공동선언을 보면 연방 제안에 대한 남한의 합의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느슨한 통일로 남한 내부의 체제 보위 장치를 해체하고 남한 내부의 군사적 공백과 사회 혼란을 조성한 다음 남한 내부의 혁명을 성사시키거나 북한 지역 정부에 의한 남한 정령, 남한의 민주화 운동 지원 사회 질서 유지 명분으로 적화 통일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라고 써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아까 그 고려 연방제의 핵심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설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저희의 군사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하면 어떤 이제 군사훈련이나 그런 것들에서 남한 자체의 군사력도 저하가 되죠. 그리고 민족대단결에서 남한 내 공산주의 활동이 보장되면 지금도 막 법원에서 폐지가 안 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김일성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회 혼란이 오겠죠. 남한 내에. 그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처럼 처단을 한다거나 그 제지를 하는 것이 어렵고 더군다나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를 하라고 주장하는 해서는 엄청난 남한의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주한미군이 나가고 미국이 무슨 사태가 발생할 때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남한 내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사회 혼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남한을 구원해주고자 하여서 북한의 군사력을 남한에 내려보내던가 아니면 아예 사상과 그런 것들을 전복을 시켜서 평화적으로 적화통일을 하던가 이 두 가지를 노리고 고려 연방제를 계속 전략적으로 통일 방안으로 계속 제안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력으로 북한이 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과 그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사상과 이념적으로 전복시키는 것. 지금처럼 이미 국민들의 생각을 이미 적화시켜서 더 완전히 김일성 주체 사상화 하려고 하는 그것이 중에 하나가 그 시뮬레이션이 저희가 그 연방정부가 세워졌을 때 북한의 투표율, 남한의 투표율을 비교를 해보고 그렇다면 어떤 통일 대통령이 선출이 되겠는가. 이것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한 내의 공산주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더 많은 이제 간첩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적이 되겠죠. 공산주의 활동이 합법화를 이쪽에서 연방제에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한 사상과 이념의 그 사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북한의 투표율은 99.98%. 10,000명 중에 2명만 빼놓고 다 투표를 하게 되고 남한은 지난 총선 때 투표율이 제가 이제 기억으로 54%, 56%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뽑는다면 국회의원들 중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이 이미 사상적으로 적화가 많이 돼 있는데 투표를 하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려 연방제 하에서는 이제 미군을 우리나라 남한에서 몰아내고 투표를 통해서 이제 무력으로 하지 않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적화 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항상 들은 것처럼 북한 주민들과 같이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김일성 주체상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합법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고려 연방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 위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제 무지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이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남한의 지금의 실체에 대해서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려 연방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평화적이고 합리적이고 서로의 제도를 존중하는 방안에서 우리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이 오지 않겠구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고려 연방제가 수월과 맺은 언약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네,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고려 연방제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그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것들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지막 말씀 보면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저희가 보기 좋고 듣기 좋고 정말 합리적이어 보이는구나 이성적이어 보이는구나 한 것이 우리를 밟는 그런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두렵고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이 알려야 되나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했습니다.